자, 이번에는 공동소유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는 세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소유를 여럿이 하는 거를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혼자 하는 걸 단독소유, 여러 명이 하면 공동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동소유에는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 그리고 총유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공유는 뭐냐면 내가 지분으로요, 부동산 살 때 내가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 걸 공유라고 그래요. 이 공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요. 저 그림처럼 지분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걸 말해요. 근데 총유는요, 총유는 교회 땅처럼 지분이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 성금을 내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도 지분 안 줘요. 그럼 이 교회 땅은 누구 거냐? 단체 거예요. 단체가 보유하는 거예요. 단체가 소유하는 땅,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 총유라고 그래요. 총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법인 사단. 법인이 아닌 거예요. 아닐 삐자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왜요?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해서. 그럼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단체 명의로 돼 있어요. 단체나 교회 앞으로 돼 있는 거를 총유라고 그래요. 총유. 종중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중 땅 있죠. 김해김씨, 전주이씨 이렇게 종중 땅. 이것도 총유예요. 총유.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단체가. 김해김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총유라고 그래요. 여긴 지분 없어요. 여긴 지분이 있어도 여긴 지분이 없어요. 그 다음 이거는 공유물은 지분을 주고요. 지분을 주고 공유자들이 원하잖아요. 원하면 분할해서 쪼개는 게 돼요. 분할 청구가 돼요. 공유물 분할이요. 이거는요, 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분할이. 합유는 요거하고 요거 중간이에요. 중간. 지분이 있긴 있어요. 지분이 있긴 있어요. 지분이 있긴 있는데 이 지분 처분이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동의요. 그래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분을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처분해요. 단독 처분. 요 점에서 공유하고 합유가 달라요.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는 거예요. 지분이. 단체 거기 때문에 단체로 되어 있는 걸 총유라고 그래요. 분할이 안 돼요. 그래 교회는 A교회, B교회 이렇게 두 개로요. 분할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두 개로 뭐 하는 거? 분할. 교회가 분열되는 걸 우리 대법원은 인정 안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 교인들 일부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신규 교회를 만들었다. 새로 개척교회 만들었다. 그럼 이 교회 땅은요? 땅은 누구 거냐?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잔존한 사람들, 남아있는 교인들, 여기는 이탈자. 교회를 떠난 거죠? 떠났다. 그럼 이 교회 땅은 누구 거냐? 이탈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잔존 교인들, 이분들이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대법원은. 왜? 교회가 분열되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잔존 교인들만 주인이지 이 떠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더라도. 그리고 우리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이 싫다. 그러면 나가면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아야 돼요. 예, 이걸 총유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는 공유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주로 공유에서 90% 나와요. 여기는 가끔 나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작년에 여기가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공유에 포인트를 두셔서 공부하실 것. 자, 공유는 이렇게요. 세 사람이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래 공유로 돼 있어요. 등기부에. 공유로 등기돼 있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지분의 비율이 등기부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유다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공유라고 등기가 돼 있을 거 공유라고. 그리고 뭐가요? 지분의 비율. 이게 등기부에 떠야 된다고. 갑이 7분의 4, 을이 7분의 2, 병이 7분의 1. 지분 나와 있죠? 그럼 얘가 과반수네, 과반수. 얘는 소수죠. 얘도 소수 지분. 얘만 과반수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분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분은 뭐다?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
나 지분이 있어. 지분이 뭔데? 지분.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일부를. 이게 지분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 그럼 이 지분을 내 마음대로 팔아요? 못 팔아요? 팔아요. 지분 처분하는 거 돼요. 처분. 7분의 4 팔아먹어도 되고요. 7분의 2 팔아먹어도 돼요. 누구 동의 없이요? 단독으로. 그래서 쌍괄호 2번이요. 쌍괄호 2번. 지분 처분의 자유의 별표. 공유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요. 얘 단독으로 이 지분 넘길 수 있다고요. 얘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럼 7분의 2 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넘기는 거죠. 그건 뭐야? 소유권 일부 이전이에요. 소유권 일부 이전. 거기 써볼까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왜요? 지분이라는 게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소유권의 일부를 넘기는 거예요. 누구 동의 없이요? 단독으로. 그래서 2번이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 위에 뭐 설정하는 거? 저당 설정하는 거. 저당 설정해서 융자 빼는 거 됩니다. 기초문제. 그 다음 쌍괄호 3번입니다. 쌍괄호 3번. 쌍괄호 3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다. 얘 지분을 포기했다 이거죠. 그죠? 아니면 얘가 죽었다. 그럼 상속이 되겠죠. 상속. 근데 상속인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요?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요. 저게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공유물 이용관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 거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왜? 내 맘대로 쓰고 처분하고.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공유물 이용할 때는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어떤 제약이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 현상 유지하는 거는 각자야. 각자. 각자 하는 거고요. 공유물 관리행위요. 관리는 뭐예요? 임대 주는 거. 임대 주는 거는 이걸 임대 주려고 그래. 이 건물을요. 이 건물이나 땅을 임대 주려면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 처분하려면 이 땅이나 건물을 처분하려면 이 빌딩을 처분하려면 누가요? 전원이요. 지분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전원 동의. 요 세 가지가 공유물 이용해서 중요한 맥이에요. 맥. 자, 그 중에서 먼저 보존행위요. 이 보존행위에 속하는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존행위 쌍괄호 1번. 보존행위는 누가요? 각자.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 제3자가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침범했어요. 이 땅을 누가요? 놀부가. 놀부가 침범했다. 그러면 그 놀부를 그냥 둬요? 쫓아내요? 쫓아내죠. 누가? 단독으로. 단독으로 놀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뭘로요? 보존행위로. 보존행위의 삼각형. 단독으로 전부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니은입니다. 니은의 별 3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얘가 욕심내가지고 여기를 점유하면 공유자 중 일부가 점유하는 거죠. 그럼 을을 어떻게 할까? 을이요. 공유물은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써야지 같이. 근데 병이 혼자 쓰면 병이 혼자 독점하면 이거 어떻게 을이요? 다 뺏어올 수 있어. 다. 왜?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공유인데 얘 혼자 쓰니까. 병이 혼자 독점하면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뺏어올 수 있다. 다. 그게 니은입니다. 각 공유자는 뭐를 근거로? 보존행위의 삼각형.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물 전부요. 전부의 삼각형. 전부를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은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쓰세요. 공유물은 독점하지 마라. 쓰세요. 독점하지 마라. 독점하면 뭐예요? 다 뺏어온다고. D거든요. 2분의 1씩 둘이서 공유하는 물건을. 2분의 1이니까 딱 절반이죠. 2분의 1씩. 1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욕심을 내가지고 다 점유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지분권자는 뭘로? 보존행위로 삼각형. 보존행위로 전부를 뺏어올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유부동산이 1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즉 기억은요.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 땅이 누가 앞으로요?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제3자에게. 이 땅이 누구한테요?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럼 이거 그냥 둬요? 다 찾아와야 돼. 다 찾아와야지. 이 땅을 누가요? 작은아버지가. 이거 작은아버지가 등기를 해갔다. 작은아버지는 여기에 지분도 없는데. 그죠? 야, 내가 관리해 줄게.
이거 관리해줄게 그래놓고 작은아버지가 등기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다 말소해. 전부 말소하면 되죠. 전부. 각 공유자는 전부 말소야. 전부 말소의 삼각형. 왜요? 작은아버지 여기 지분 없으니까. 근데 니은이요. 니은의 삼각형. 공유자 중 누가요?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를 꽂아버렸어요. 수험생 중에 큰 누나가 여기 6남매인데 큰 누나가 이 동생들한테 야, 땅 내 관리해 줄게.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부자도 여기가 제일 부자야. 제일 부자. 유산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잘 살아. 근데 이 동생들한테 야, 내가 땅 관리해 줄 테니까 인감하고 도장하고 서류 다 나한테 가지고 와. 이게 동생들이 믿고 서류를 줬지. 누나한테. 공유로 등기해 준다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공유로 이제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니까 이게 공유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남매 공유. 그죠? 6남매 공유. 이게 서류를 다 챙겨서 줬더니 큰 누나가 누구 앞으로요? 자기 앞으로 혼자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니은 왼쪽에다. 니은 왼쪽에 뭐라고요? 큰 누나가 단독으로 등기한 거. 큰 누나가 욕심꾸러기죠. 욕심꾸러기. 자기 앞으로 단독 명의로 한 거야. 단독 명의로. 단독 명의로 뭐 했어요? 등기를 여기다 꽂았다. 등기를 했다. 이 사건이야. 이 사건. 큰 누나가 지 앞으로 욕심낸 거지. 그러면 이 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말소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전부 말소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말소가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왜 달라졌을까요? 왜 이런 차이를 보여줬을까요? 작은아버지는 여기에 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전부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큰 누나도 얼마가요? 여기에 지분이 있잖아. 지분이 이만큼은. 그럼 이만큼의 지분은 동생들이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출제 타켓이에요. 제3자가 했냐 공유자 중 1인이 했냐 이거죠. 이 부분이 니은입니다. 니은하고 기억의 차이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거기다 써볼까요? 이게 나대지야. 나대지. 나대지가 공유라고요. 공유. 갑, 을, 병 셋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죠. 공유. 나대지. 근데 큰 누나가 여기다 뭘 짓겠대요?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네. 큰 누나가 여기다 건물을 지면 큰 누나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욕심꾸러기 큰 누나 부지를 공유 대지인 부지를 누구만 사용해요? 큰 누나만 쓰네. 큰 누나만. 공유인데 공유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같이 써야지. 같이 써야 되는 땅을 누구만 큰 누나 혼자 쓰는구먼. 갑 혼자서 뭐예요? 독점하는구만. 독점 사용.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동생들이 뭐 할 수 있어? 이거 다 전부 철거할 수 있어. 전부 철거. 누나 다 부셔 건물. 왜? 공유지잖아. 이거 공유지를 왜 누나 혼자 써? 이거 그래서 전부 철거하면 돼요. 전부 철거. 그래서 나대지에다 건물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 독점하게 되니까. 그게 기억이에요. 제3자가 공유주의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각 공유자는 전부를 철거할 수 있죠. 이때 니은의 별세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건물 어떻게 해요? 이 전부를 철거할 수 있다. 큰 누나 건물 다 부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요. 관리행위 볼게요. 관리행위. 여기까지가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는 지키는 거예요. 공유물을 지키는 거. 누가 뺏어간 걸 지키는 게 보존행위. 그 뺏어간 게 누구냐? 제3자가 뺏어갔냐? 공유자가 뺏어갔냐? 요거죠. 공유자가 뺏어갔냐? 요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거기 쓰세요. 과반수 동의라고 돼 있죠. 과반수 위에다가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과반수 할 때 공유자의 과반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위에가 많은 거예요. 과반수는 과반수인데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숫자가 아니라 여기 10명이 돼도 과반수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관리 행위를 못 하는 거지. 그래도 과반수 할 때 과반수는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여기 별표합니다. 지분의 과반수. 자, 그럼 이 관리 행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임대 주는 거죠. 관리 행위라는 거는 이걸 임대 주는 거예요. 건물 임대 주는 거. 임대를 놓으려면 누가 임대를 놓느냐?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이 임대를 놓을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요? 임차인한테요. 임차인 A한테 임대를 놨다. 임대 줬다.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세입자죠. 세입자. 세입자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피자집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동의 없고 갑의 동의 없고 임대 들어온 거예요. 보증금 1억 넣고요. 보증금 1억. 그다음 월세 300 이렇게 넣는 거죠. 누구한테요? 갑한테 놓죠. 왜요? 갑이 과반수니까. 얘가 지분의 과반수죠. 과반수. 그러면 얘가 임대 얻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죠. 피자집을 점유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점유를. 근데 우연히 여기 을이요. 을이 건물에 봤더니 누가요? 임차인이 여기서 피자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을이 열받는 게 뭐냐면 동의도 못 받았어요. 을도 병도 동의도 안 해줬는데 갑 혼자서 갑 단독으로 갑이 단독으로 뭐를 해버린 거야? 임대를 놔버린 거죠. 임대를. 얘네들 무시해버리고 얘가 열받은 거죠. 왜? 동의 없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을과 병은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지분이죠.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이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요. 가게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소송을 한 거죠. 왜? 동의 안 얻었다 이거죠. 퇴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요? 얘가 점유하는 거는 과반수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를 얻은 거니까 이 점유는 불법이 아니라 적법점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A는 갑한테서도 적법점이요 소수지분권자한테도 적법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를 내쫓는 거 불가능합니다. 퇴거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월세 내놓으라고요. 우리한테 월세 달라고 해요 못해요?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얘는 이분한테 월세 따박따박 내니까.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요 임차인에게 뭐 하는 거? 퇴거나 부당이득 요구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게 우리 시험 단골. 여기 단골입니다. 여기 단골의 별표. 여기 별 3개 할게요. 시험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요? 저 과반수권자죠. 과반수권자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보증금 받고 월세 받았다며. 받았지. 그거 우리 어떻게 하자고. 나누자고. 뭘 나눠 뭘. 보증금을 나눠요? 월세를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요? 월세를요. 월세를 지분 비율로 나누자고. 이렇게 얘가 얘한테 가서 부당이득을 요구한다. 부당이득을. 월세 우리 지분 비율로 나누자고. 그래서 을은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한테 얘한테 소송해야 되죠. 얘한테 소송하면 안 되고. 이게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할 것.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는 태클을 못 걸어요? 임차인한테는 태클을 못 걸어요. 이렇게 해요. 왜요? 얘가 적법점이니까. 그럼 얘가 걸 수 있는 건 누구한테? 과반수권자한테 이 월세를 지분 비율로 나눠 먹자.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번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별 3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허락받은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삼각형. 임차인의 점유는 관리권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하여 점유한 것이니 불법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야? 적법 점유다. 삼각형 적법 점유. 따라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삼각형.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예요? 을과 병. 을이나 병이죠. 이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 반환 청구가 뭐야? 퇴거 청구. 퇴거. 가게 비워라. 피자집 비워라. 또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우리 시험 단골. 2번. 이때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한테. 과반수권자한테 부당이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상가 건물이 만약 이게 공유였다면 이게 상가 건물이 공유였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의 삼각형이요. 갱신 거절 통지 하려고 그래요. 임차인이 갱신해달라고 연장해달라고 그랬지. 연장. 그럼 연장을 해줘요, 거절해요. 갱신 거절 통지의 삼각형. 그 3번 왼쪽에 써볼까? 오른쪽 여백에 갱신 거절 통지요. 갱신을 뭐 한다? 거절한다.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한다.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하는 거. 이거는 다 뭐냐면 관리 행위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 그럼 지분이 얼마요? 지분의 과반수면 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든 갱신 거절하든 다 무슨 행위? 관리 행위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지분이 얼마면 돼요? 과반수로 하면 됩니다. 과반수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입니다. 관리에 관한 특약. 자, 이게 피자집 건물이다. 여기에 특약을 넣었어요. 특약을요. 그 관리 특약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관리 특약에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 여기다가 술집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술집은 입점 못한다. 입점 불가. 이렇게 관리 특약을 넣었어요. 관리 특약을. 특약을 넣은 거죠. 못 들어온다. 술집은 입점 안 된다고. 이렇게 공유자들끼리 특약을 넣은 거예요. 특약을. 이러고 나서 병이 얘 지분을 팔았어. 병이 지분을 정한테. 그럼 지분권자가 바뀌었죠. 정으로. 얘가 새로 들어왔어요. 얘 대신에. 병 대신에 지분 넘겨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정이요. 정이. 여기다가 술집 입점시키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요? 특약이 됐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공유자 간의 관리 특약은 지분을 뭐한 사람? 승계인. 승계인한테도 뭐가 돼요?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얘도 술집 입점 못 시켜. 왜요? 이 특약이. 관리 특약이 얘한테도 승계가 되니까. 그런데 니은의 별 3개. 이 관리 특약 중에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 원래 지분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야?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뭐라고요? 처분할 수 없다. 지분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분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을 넣었다면 이런 특약은요? 지분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야. 침범하는 거지. 왜? 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분할 수 없다는 이런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특약은 뭐예요? 무효다. 이건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얘한테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침해, 거기도 본질적 침해의 삼각형이야. 본질적 침해가 바로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분을 뭐 할 수 없는 거?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 이런 특약은 승계인이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인한테 승계가 돼야 안 돼.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관리 특약은 이런 거는요. 원래는 승계가 돼야 안 돼. 원칙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한테도 이 특약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거? 본질적 침해. 본질적인 뭐가 있는 거? 침해가 있는 거는 이쪽으로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관리 특약은 공유물 관리 특약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승계되는 게 있고 승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관리 특약은 승계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원칙은 이거다. 승계가 된다. 단 어느 건 승계가 안 돼요? 본질적인 침범을 하는 거. 지분의 본질적인 침범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27의 정답. 그 다음 디귿이요. 공유물 관리 특약. 이 관리 특약을 또 변경하는 거 돼요.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술집은 입점 불가죠. 이거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변경해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면 이 관리 특약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쌍괄호 3번 처분 행위야. 공유물 처분 행위는 전원 동의가 있으면 돼. 전원 동의. 그래서 1번의 별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처분 행위다. 기억보세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단독으로 건물을 세우면 다른 지분권자는 사용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대지를 독점하니까. 써보세요. 대지를 독점한다. 건축주가. 대지를 건축주가 독점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전부를 철거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의 삼각형.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로워요. 공유자 1인이 공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를 했다. 매매를. 아까 큰 누나가요. 아까 볼까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공유 부동산인데 누구 앞으로? 자기 명의로 뭐를 했다 이거죠?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해버렸는데. 등기한 사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 명의로. 이거 전부 말소해요? 못해요? 전부 말소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누나도 여기에 지분을 깔고 있잖아. 지분을 깔고 있으니까 전부 말소 안 되죠. 이번에는 큰 누나가 어떻게 한 거야? 큰 누나가 제3자에게 뭐 한 거죠? 매매를 했다 이거죠. 제3자에게. 아예 누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았다.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서를 썼다. 매매 계약서를.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예요. 왜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해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22의 정답. 니은은요. 니은은. 그러면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면 아예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다. 뭐 한 거예요? 등기까지 넘긴 거죠. 아예. 누가? 큰 누나가. 그럼 위하고 조금 달라요. 위에는 누가 앞으로 한 거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야. 자기 명의로. 누나가 자기 명의로 욕심내서 등기한 거죠. 전부 말소 안 되죠. 그럼 이번에는요. 누나가 뭐 한 거죠? 큰 누나가 제3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겨버린 거지.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말소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큰 누나 지분만큼은 적법하게 가져간 거니까. 야, 큰 누나 지분은 제3자가 가져갈 수 있지. 그래서 이 제3자 등기는 뭐예요? 전부 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왜요? 큰 누나 지분은 적법하게 가져간 거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03번 공유관계 주장 방법. 이 공유자가요.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요. 공유자가 내 지분을요. 내 지분을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요. 나의 반대말이 남이죠. 남. 글자 하나에 글자 하나. 나냐 남이냐. 요 차이에요. 요 차이요. 내 지분을 주장하는 거냐.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냐. 요 문제인데요. 첫째. 공유자가 나의 지분,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보존행위니까. 근데 2번, 쌍괄호 2번 별 3개. 쌍괄호 2번이 별 3개예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다른 공유자니까 남의 거죠. 남의 지분. 이거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다의 두 줄이야. 두 줄.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내 지분 주장하는 거는 이건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럼 이거는 단독으로 효요 못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지분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밑에는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이렇게. 갑이 누구 지분을요? 을의 지분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요. 갑이 누구 지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뭐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럼 단독으로 한다 못한다? 단독으로 못한다. 이렇게 결론 마무리. 요게 마무리입니다. 요게 마무리.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거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못한다.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공유물 분할입니다. 분할. 그 분할 방법에 쌍괄호 3번에 별표할게요.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이 있고요. 재판상 분할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분할. 또 하나는 재판상 분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두 개로. 협의 분할은 공유자예요. 공유자가 협의하에 분할하기로 쪼개자 우리 쪼개자. 상가 우리 쪼개자 어떻게 해요? 협의하에 쪼개는 거. 1층 너 가져. 2층 너 갖고 3층 너 갖고.
협의 분할이죠. 그럼 협의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뭐 해가지고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의사 표시.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의하고 동일하니까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등기해야. 왜요? 협의라는 게 의사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상 분할은 의사 표시 안 하고 법원의 판결로 되는 거죠. 법원의 판결. 법원의 뭐에 의해서 판결로 하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이거는요.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서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요 차이야, 요 차이.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되고 재판상 분할은 법원의 판결로 되는 거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생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조정이요. 조정이 되면 조정이 이루어졌다. 법원에서.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조정. 1번은 협의 분할, 2번은 재판상 분할인데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조정은 뭘까요? 조정은 등기를 하는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우리 대법원은 조정도 등기를 해라. 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나 1층 가질 거야. 나 2층 가질 거야. 나 3층 가질 거야. 각자 의견 내죠.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등기를 요한다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예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뭐만? 재판상 분할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협의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은 누가요? 전원 참여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 그거 하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뒤에 넘어가면 쌍괄호 5번이 있어요. 쌍괄호 5번. 공유와 법정이상권 문제 있습니다. 별표. 이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05번에 총유하고 합의 있거든요. 그건 한번 쫙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지상권 만나보시겠습니다.